이번에 진행된 나월의 전시 맨 프레자일 맨은 무인으로 세운상가 4층 435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홈세이의 데라이엠에서 처음 선보인 프레자일 1 작품이 유리병 너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작품이 전시된 세운상가도 리모델링된 전력이 있는 건물이죠. 오늘은 어쩌면 나월의 작품보다 건축 얘기가 더 많은 제 첫 번째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운상가의 모든 것은 서울시장과 함께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옥 과거 서울특별시장이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다 라는 뜻 아래 1968년에 지어진 세운상가는 종로 3가역에서부터 충무로역까지 약 1km에 달하는 초대형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종묘로부터 이어지는 축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중공 당시의 사진을 보면 마치 조선을 통치하며 그 정기를 막기 위해 경복궁 한복판에 지었던 조선 총독부를 떠올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주얼입니다. 애초에 도심지에 건폐율 100%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려면 상식적인 법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 행위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건폐율 100%라는 것은 모든 면적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지면 상업지역이 건폐율 60%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세운상가는 더욱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 결과 세운상가의 1층은 지하만큼이나 좋지 않은 환기, 채광, 보행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자상가가 용산과 강변 등으로 빠져나가 공실률과 환lem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등장합니다. 중구에서 공개한 조감도인데요. 세운상가 전면 철거에 초고층 상가 혹은 주거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때부터 세운상가를 없애버려야 할 골칫덩어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돌연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2012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대 세운상가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재생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운상가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재생 프로젝트의 제일 아쉬운 점은 모듈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한 필요 프로그램을 몇 군데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내외장재를 바꾼 정도에 그치는 아주 제한적인 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생하기로 결정되면 단호한 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했는데 재단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메이커 스페이스, 라운지, 도서관, 옥상만 만들면 마치 활성화될 것처럼 입만 털은 것이죠. 50년 전 공간에 대한 수요와 2020년대의 공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의 세운상가는 나월을 포함한 젊은 아티스트가 간간히 전시를 하고 있고 전자상가도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어 이 모든 것이 조합된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세훈이 돌아오고 또다시 어떤 조감도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운상가를 밀어버리고 센트럴파크와 같은 녹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조감도를 보면 너무 흔한 경기도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운상가가 있는 곳의 폭은 36m 정도로 폭 180m의 여의도 공원, 160m의 송도 글로벌파크와 비교해도 협소한 너비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준의 녹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 사례로 연트럴파크를 끌고 들어오는데 연트럴파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형 공원과 그 공원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맞닿은 작은 스케일의 점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공원이 선형으로 있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다. 연트럴파크마저도 작은 점포들의 밀도가 낮아지는 끝부분은 홍대 입구역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죠. 성공 사례의 분석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그런 특징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외부인의 유입이 원활하기보단 단지 이용자들의 사유화된 공원이 될 확률이 농후해 보입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를 잊은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 중 물론 호화청사로 논란이 많긴 하지만 순천시 신청사, 청주시 신청사 등 기존의 청사 건물을 보존하거나 부분적으로 남기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시도들이 있었고 서울 또한 이러한 설계 공부를 통해 세운상가에 대한 건축가들의 의견과 재생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서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이니까. 앞서 나온 조선총독부도 김영삼 전부 때 속 시원하게 부셔버렸지만 그 당시 이전하는 방식이다. 지하로 가라앉혀서 경복궁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역사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안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하로 가라앉히는 안은 역사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나얼의 작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얼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1990년대 한국적 아름다움이 스며있는 발라드와 1960년대 모타운 R&B에 대해 아쉬워하듯 변해가는 현대 속에서 한국적인 건축물이 정치적 이권으로 결국 사라지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쉬워지는 오늘입니다. 나얼의 프레자일 원에 선명하지 않은 위태로운 듯한 한 사람의 얼굴이 마치 지켜줘야 할 한 소중한 영혼처럼 보이는 건 아마 제 기분 탓일 것입니다.